스타트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인스텝스 김기현입니다. 네, 나는 작업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의 작가 신태순입니다. 제로 창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의 키워드는 감탄과 감동입니다. 두둔. 감탄과 감동. 저 이런 말을 잘 쓰시는 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언어에 갇혀가지고 자기 한계를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신태순이라고 하는 감탄이랑 감동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큰 이벤트에 오 하고 감탄을 하는 거고, 근데 아주 소소하고 디테일하고 작은 세세한 것에는 사람들은 감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사업하거나 혹은 이제 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큰 이벤트로 감탄을 주는 것보다는 세세한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좀 책에서 담아내고 계시네요. 마케팅으로도 큰 돈을 써서 한 번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전략을 짤 때 저희가 어떻게 짜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여러 번 설득을 시키는 방법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개의 영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개를 찍어서 한 번에 설득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제작비를 여러 편을 찍는 편으로 나눠서 이제 그 고객한테 여러 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거랑 또 잘 연결이 되네요. 또는 뭐 그렇게 여러 편을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편을 찍는데 이거를 여러 편처럼 편집을 해서 3초, 5초를 먼저 보여주고 뒷편을 보여줘서 이제 조금씩 더 감동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죠. 감동은 확실히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원씩 보내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 편지를 써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100만 원만 있더라도 사실 이거에 대한 감동이 훨씬 더 커지는, 요지는 뭔지 알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감동하는 부분은 그냥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난 이 사람을 뭐 감탄시키겠다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에 가깝다라고 제 느낌상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요소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이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소통하면서 이제 전달이 될 때 저희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제 팬도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는. 제 멘토가 제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 갈 거냐 해서 저희가 세부를 갔다 오자마자 제주도를 갔어요. 이렇게 두 번 신혼여행을, 한 번에 두 번의 신혼여행을 갔는데, 결혼을 두 번 하셨나요? 네, 결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멘토가 그래 알겠어, 제주도를 가면 이 집이 맛집이니까 꼭 가봐 라고 하면서 어떤 횟집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 일정을 잡고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줄이 2바퀴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못 가겠다. 그리고 멘토한테 전화를 해서 멘토 이 집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그냥 들어가서 얘기해봐 라고 하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주인분이 혹시 김기현 씨죠? 네. 2층에 자리 몇 시간째 마련해놨으니까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둘이서 앉았는데 이거 몇 시간 전부터 예약을 다 해놨다고. 마음껏 먹고 가라고 해서 먹고 나갈 때 또 싸주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까지 저는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조금 더 감동을 받지를 경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챙겨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챙기를 받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찾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가족에 대해서 챙겨주는 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상대방이 뭐 필요한지는 바로 보면 뭐 신발 떨어져 있고 뭐 이러면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이 어디가 아프다더라, 가족이 뭐 무슨 일이 있다더라 하면은 그거를 들었다가 그걸 챙겨주면은 감동이 매우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게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1인 기업을 하시면
감탄을 주는 것도 좋은데 감동이란 부분은 그 작은 부분을 건드릴 줄 아는 부분. 근데 이 작은 부분을 건드리려면 어쨌든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디에 많이 저장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또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분이 우리 어플을 깔아서 처음으로 회원가입한 그날에 꼭 어떤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1년마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 1년을 사용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것들을 꼭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고 있냐면 페이스북이 엄청 잘해요. 페이스북 보시면 가끔씩 몇 년 전, 1년 전 오늘, 뭐 3년 전 오늘, 아니면 우리와 만난 지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감동하게 되는 거죠. 맞네요. 작은 컴플레인에도 잘 대응해주는 것도 사실 저는 감동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느낄 때 판매자 입장에서는 작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강연회사, 강의회사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 창업자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키워놓은 스쿨몬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환불을 해줘요. 대신에 지각하지 않고 중간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요청을 하면은 환불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환불을 하지 않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애초에 작정하고 환불을 받고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와서도 자기가 마음 편하게 듣지도 못하고 좀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환불의 이유를 묻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라. 환불을 하고 싶어서 왔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매겨요. 왜냐면 저희의 어떤 강의나 이 스타일이 너무나 독특하고 생각을 깨는 게 많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그리고 끝났는데 진짜로 메일로 환불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가 와요. 그러면은 환불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3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올까요? 안 들으러 올까요? 못 들으러 와요. 못 들어오죠. 그거는 부끄러워서. 미안해서라도 못 들어오죠.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은, 너무 돈 그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갖고는 사업 잘 못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우리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봐라 하면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느끼도록 그 사람이, 아 이렇게 멋있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그냥 그대로 경험하게끔 해줘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어차피 강의 안 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감수하고 강의 오면 이 사람은 우리의 팬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팬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생각 이상의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이게 또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널려 있다라는 거, 이 환불에 하는 그런 건에 있어서도 언제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목요일날 강의를 할 때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10시에 마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10시에 마친 적이 없어요. 시간을 내서 들으러 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더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질문이 끝날 때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정말 늦게 끝났을 때가 새벽 1시에도 끝나요. 질문이 너무 많으면 그 일일이 다 질문을 대답해주고 다 바꿔주다 보니까 1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대단하시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열심히 계속 적극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시고 행동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문직이든 1인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저희가 첫 시간에 했던 얘기처럼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소비자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좋아하겠다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겠지만 그런 계속 해나가는 일들을 또 리포트로 하나하나씩 또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질문을 주시고 스스로도 질문을 해주시고 고객한테도 질문을 좀 해주시고, 하나 부탁드리는 건 스타트업 크래프트에 꼭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